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겐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소비자 기대치들이 당초 예상보다 둔화했고 소비자 심리도 한풀 꺾이면서 여기에 엔비디아가 이날도 2% 이상 올라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우선 3대 지수는 장 초반 5월 소비자 심리지수 확정치가 69.1로 집계돼 4월의 77.2 대비 크게 급락하면서 잠시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냈고, 이는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에 소비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는 뜻이라 할 수 있죠. 이로 인해 실제 1년 기대 인플레이션 확정치는 3.3%로 직전월 3.2%보다 소폭 올랐지만 이달 초 발표된 3.5%보다 낮아지면서 투심은 살아났고, 5년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확정치는 3%로 직전월과 같은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에 개인적인 생각은 소비자들의 인플레이션 궤도에 비관적이지 않아 소비 지출이 둔화되면 인플레이션 압력도 완화될 것이라 생각이 들며, 이에 시장은 다음 주 금요일 발표될 4월 개인 소비 지출 PC 물가 지수를 주목하고 있다 할 수 있죠. 이에 지난주 4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둔화됐던 만큼 PC 역시도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생각이 드는데, 다만 월가에선 올해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라 이는 아직 인플레이션이 소폭이나마 둔화했다는 데이터가 한 달치밖에 불과해 개인적인 생각은 최소한 이러한 수치가 한 분기 이상은 이어져야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을 가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한편 인공지능 대장주 엔비디아의 주가는 이날도 2.57% 상승해 1064달러로 마감했고, 엔비디아는 매분기마다 사상 최고 실적을 거두고 있는 가운데 10대의 주식 분할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매수세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할 수 있죠. 이로 인해 엔비디아의 시총은 2조 6,190억 달러로 아마존과 테슬라의 시총 합계를 뛰어넘었고, 엔비디아는 최근 1분기 실적과 10대의 주식 분할 결정이 한동안 지지부진하던 주가를 다시 큰 폭으로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에 엔비디아는 전날 10% 가까이 폭등해 사상 최초로 1000달러를 돌파했고, 이날 역시 상승의 흐름을 지속하면서 연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에 엔비디아는 22일 실적 발표에서 시장의 우려를 날려버리는 분기 매출 260억 달러를 넘겼고, 일부 투자자들은 엔비디아의 매출이 시장 전망치를 크게 뛰어넘지 않으면 또 한 번 주가가 출렁거릴 수 있다는 우려를 했지만, 엔비디아는 시장의 전망치 245억 달러 매출 전망을 압도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덩달아 시장에선 엔비디아가 3월에 공개한 최신 AI 반도체 블랙웰이 12월에 출시될 때까지 엔비디아의 기존 AI 반도체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해왔고, 이 때문에 2분기 들어 주가 흐름이 부진했는데, 여기에 아마존이 엔비디아 기존 반도체 주문을 취소하고 이를 12월에 나올 블랙의 반도체로 돌렸다는 소식이 나오며 우려가 높아지는 모습이 나타났죠. 하지만 엔비디아는 실적 전망과 애널들과의 실적 전화 회의를 통해 이런 우려를 날려버렸고, 젠스당 CEO는 현재 1세대 AI 반도체인 H백 반도체가 속해 있는 호퍼 반도체 공급이 여전히 수요를 따라잡지 못할 정도로 수요가 탄탄하다고 밝혀, 개인적인 생각은 엔비디아는 이번 분기 실적 전망도 낙관적이라 시장 예상 압도하는 매출을 기록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이와 함께 엔비디아는 대형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지수 편입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고, 엔비디아는 이미 다우의 둥지를 틀고 있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처럼 시장의 영향력이 막강한 종목이라 할 수 있는데, 특히나 이 같은 현상은 1990년대 인터넷 붐 당시 시스코 시스템즈가 다우에 편입된 것처럼 지금 AI 붐을 주도하는 엔비디아가 다우에 편입되어야 한다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동안 엔비디아의 다우 편입을 가로막은 걸림돌은 높은 주가였고, 다우는 주가 액면이 높을 경우 편입이 힘든 지수라 엔비디아는 지난 22일 기존 한 주를 10주로 쪼개는 10대의 주식 분할을 결정하면서 이 같은 걸림돌을 제거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에 엔비디아가 다우 내에서 비중이 가장 작은 인텔을 밀어내고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할 수 있는데, 이에 번스타인은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기존 1000달러에서 1300달러로, 제프리스는 종전 1200달러에서 135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내년에도 투자 지출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이 돼 AI 성장 부분은 이제 초기 단계라 할 수 있어 엔비디아의 주가는 앞으로도 좋은 모습을 나타낼 것이라 예상이 되며, 현재 월가에서 엔비디아에 대해 투자 의견을 제시한 애널 57명 중 93%는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어 단 한 명도 매도의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할 수 있죠. 이에 개인적인 생각은 AI 가속 컴퓨팅 시장은 올해 1000억 달러로 작년보다 2배 커지고 있어 2027년까진 2000억 달러,
그리고 2030년까지 3천억 달러로 될 것이라 예상이 돼 엔비디아는 이러한 시장에서 80% 시장 점유율을 유지해 많은 업종에 걸쳐 광범위한 고액들이 존재하고 있어. 엔비디아는 앞으로 더 크게 오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더해 1980년 이후 분할한 주식은 향후 12개월간 평균 25.4% 올라 S&P 500 지수가 평균 9.1% 오른 것보다 훨씬 상승폭이 컸고, 만약 주식 분할의 기업 펀더멘탈을 바꾸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가격대가 낮아지면서 더 많은 투자자를 모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이에 S&P 500 역시 이날 0.7% 올라 5,304달러로 마감했고,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할 수 있는데, 이에 UBS는 S&P 500 지수 연말 목표치를 5,200에서 5,500으로 높여 잡았고, 개인적인 생각 역시 지수가 사상 최고 수준에 있지만 탄탄한 기업 이익 성장과 페드의 정책 완화 전향, 그리고 급증하는 AI 투자 등으로 여전히 긍정적인 모멘텀이 유지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에 AI 테마가 여전히 좋은 실적을 내고 있어. 이러한 상황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사상 최고치를 달성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죠. 한편 테슬라는 이날 상하이 공장이 지난 3월부터 다가오는 6월까지 약 3개월간 모델 Y의 총 생산량을 1년 전보다 20% 감축한다는 계획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3% 이상 올라 179달러로 마감했고, 테슬라의 중국 내 모델 Y 생산량은 지난 3월 49,498대, 4월엔 36,610대로 1년 전보다 각각 17.7%, 33%나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이로 인해 테슬라는 지난 4월 중국에서 모델 Y 가격을 2021년 출시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내렸고, 모델 3 구매자에게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해 판매를 촉진하고 있음에도 테슬라의 중국 내 점유율은 지난해 연간 7.8%에서 올해는 첫 4개월간 6.8%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여기에 지난달 유럽 판매량은 1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해 13,951대를 판매했고, 전날 발표한 임팩트 리포트에선 장기적인 전기차 판매량에 관한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아 테슬라의 주가는 여전히 좋지 않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적인 생각은 테슬라는 지난 5년간 전기차를 비롯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혁신의 대명사였지만 지금은 점점 더 어두운 그림자가 크게 들어지고 있고, 이 같은 이유는 글로벌 제작사의 전기차 수준이 크게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의 선택폭이 넓어지며 굳이 고가의 테슬라 차량을 살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라 할 수 있죠. 이어 애플의 주가는 이날 1.66% 상승해 189달러로 마감했고, 애플은 5월이 1분기 실적에서 시장 예상치를 압도하는 결과가 나와 주가는 그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타고 있고, 세계 시가총액 1위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이날은 0.74% 상승해 430달러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이로 인해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와의 시너지가 여전히 실적 추정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개인적인 생각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새로운 주가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 생각이 들며, 여기에 마소는 최근 개발자 컨퍼런스 빌드에서 인공지능 PC 비전을 공개, 다시 한번 주가의 상승 모멘텀을 만들었다 할 수 있죠. 이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는 4월 30일 388달러까지 내려왔지만 이내 반등을 하면서 현재 주가까지 올라왔고, 개인적인 생각은 이러한 마소의 흐름은 앞으로도 상승을 할 것이라 생각이 들고, 이러한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는 매 분기마다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은 이더리움 현무 ETF가 승인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68,800달러대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이더리움 역시 크게 상승세를 타지 못하며 3,734달러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하지만 이더리움 ETF 승인으로 인해 코인베이스의 주가는 9% 가까이 상승했고, 마이크로스트레지 역시 9.11% 상승해 1,684달러를 찍는 모습을 나타냈죠. 이어 할인 소매업체 로스스토어는 1분기 강력한 실적을 바탕으로 매출 48억 6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 1.46달러를 기록해 이날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레스토랑 포스 제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금융기술회사 토스트의 주가는 2024년과 2025년에 30% 이상의 총이익이 나올 것이란 의견이 나와 주가는 1%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반면 전기 자동차 회사의 루시드는 구조조정 노력의 일환으로 약 400명의 직원을 해고한다 밝혀 이날 주가는 3% 이상 하락했고, 인투이트는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밝혀 주가는 8% 가까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반면 데커스 아웃도어는 매출 9억 6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 4.95달러를 기록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를 하며 이날 주가는 14% 가까이 상승했고, 생명공학 회사인 가단트 헬스는 미국 FDA가 새로운 혈액 검사 승인을 권고한 이후 이날 주가는 10%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